계절이 어느새 바뀌어서요. 이제 뭔가 외로운, 뭔가 아슬아슬하고 으슬으슬한 이런 계절이 왔어요. 뼈마디가 그렇게 시리네. 언제나 그랬듯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이 시간 뜻깊게 채워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지은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름다우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경민 님도 실제로 보니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교수님이 처음이에요. 제가요? 네. 정상회담에 네. 최초로 여자 교수님이 나오신 겁니다. 네, 정말 영광입니다.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토크를 나눠볼 텐데 오늘도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교수님의 주제 힌트 가보겠습니다. 네, 주제에 맞는 힌트들로 아주 고심해서 골라왔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오늘의 주제 한번 맞춰보실까요? 네. 지금 정구인데 얘가 지금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네. 저는 뭐 살짝 오는 것도 있기는 한데 깜빡깜빡해서 살짝 오는 게 있긴 하거든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 있죠? 두 번째 힌트 공개해 주세요. 냉장고 속에 있을 법한 물건이 아닌 것이 지금 들어가 있지요. 한 번쯤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게 왜 냉장고에 있을까요, 여러분?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힌트 보여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보여주세요. 이게 마지막 힌트예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사실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이 제목만 봐도 확 뭐가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주제는 알츠하이머. 이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바로 치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알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어머님도 연세가 이렇게 드시면서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 먼저 사연을 듣고 와서 하나하나 찬찬히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친정엄마 때문인데요. 저희 친정엄마 연세가 올해 64이세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 예의라고 늘 얘기하던 엄마가 몇십 년 동안 이어온 정기 계모임에 나가지 않았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고, 엄마에게 그날 어디가 아팠던 거냐 물었더니 모임이 있는 걸 깜빡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우리 엄마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분명 여기 어딘데? 잠깐 있어보자. 딸! 엄마! 왜 아직도 안 와요? 어디세요? 아니 그게 말이야, 분명 너네 집이 근처가 여긴 것 같은데 여기서 어디로 가는지 갑자기 이게 길이 헷갈린다 얘. 또 한 번은 친정집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해서 찾아갔는데, 아니 글쎄 평소 엄마가 쓰시던 안경이 냉장고에서 발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세제 대신 그 옆에 놓인 핸드워시를 짜서 설거지하는 엄마를 보는 순간 엄마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혹시 우리 엄마도 치매인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나랑 같이 병원 한번 가볼래요? 병원은 무슨, 원래 나이 들면은 이렇게 자주자주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우리 엄마가 그럴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가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자. 얘가 지금 엄마를 뭘로 보고 그래?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자고 하면 이젠 버럭 화를 내고 감정 기복도 심해져서 짜증내고 섭섭하다는 얘기를 끝도 없이 반복하고요. 엄마의 증상이 아무래도 치매인 것 같은데 자꾸만 부정하는 엄마. 하루라도 빨리 모시고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겠죠? 만약 정말 엄마가 치매라면 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걱정입니다. 자꾸 깜빡깜빡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엄마. 엄마는 지금 치매인가요, 그럼?
일단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네. 첫째는 기억력, 언어기능, 판단력과 같은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어야 하고, 둘째, 인지기능의 저하라 하면 원래 본인의 인지기능과 비교해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이러한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분명한 지장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연 속 주인공은 약속을 잊고 길을 헤매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기억력, 공간지각 능력과 같은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인지기능으로 인해서 현재 엄마는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속상해. 그렇기 때문에 치매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힌트 주신 것 중에 3번째 힌트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여자 주인공이 알츠하이머를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 치매가 영어로 하면 알츠하이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게 같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서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이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일으키는 병 중에 알츠하이머 병이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것 외에도 혈관성 치매, 혹은 어떤 영양 상태의 불균형으로 인한 치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치매라고 하면 아무래도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건망증과 네. 이게 비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건망증은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조금씩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은 젊은 사람에게서도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망증은 시간이 지나거나 힌트를 들으면 다시 생각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치매는 뇌의 퇴행성 질환 혹은 뇌 혈관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적인 상태이고 다시 좋아지기보다는 대부분 서서히 악화되는 경우를 보입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게 치매나 건망증이 아니라 또 노인성 우울증일 수도 네. 있다는데. 맞습니다. 일단 노인성 우울증과 네. 치매가 상당히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억력의 문제가 우울 증상으로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질환을 잘 구분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년기 혹은 노년기의 우울증을 앓았던 경우에 치매 발병의 위험이 좀 높아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잘 치료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치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우울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성 우울증 환자에서 인지기능의 변화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럼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네. 잘 체크해야 돼요, 요거. 네. 사람마다 치매에 걸릴 위험성은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위험성을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위험 요인만 잘 관리해도 전 세계적으로 치매 발병률을 약 4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방이네요, 예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기는 사실 40대, 50대 중년기입니다. 와, 네, 지금이네요, 지금입니다. 지금. 네. 특히 중년기에 고혈압과 비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아주 너무 중요하고요. 어려운데. 그리고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으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금연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와인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네, 최근에는 과음을 하는 것이 치매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음주를 절대 권고하고 있지는 않고 과음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네. 청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보청기 등으로 적절하게 잘 교정을 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년기에 들어섰을 때는 고립되어서 지내시거나 우울증을 겪는 경우, 그리고 잘 안 움직이고 집에만 계시는 것도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증상을 알아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치매 증상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를 미리 진단하고 체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고 모두 다 해보실 수 있는 검사입니다. 조금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해보시고 또 병원을 또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치매 환자를 지금 돌보고 있는 보호자분들 계시잖아요. 꼭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라는 질환은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돌봄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분을 돌보는 일은 가족 한 사람이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장기 요양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시면서 가능하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돌봄에서 손을 떼시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이 우선 추스러져야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환자분을 집에서 잘 돌봐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여기저기 알아보면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그거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치매를 주제로 정말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뜻깊고 또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교수님 어떠셨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잠깐만요. 아, 잠깐만. 나 서운하네. 재미없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쉬웠습니다가 합쳐져서. 네. 정경미만 아쉬운 마음 가득 담아서 다음에 또 한 번 네. 뵐 수 있는 날이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다시 꼭 뵙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교수님 안녕! 네.